오늘은 진화론에 대해서 좀 더, 그러니까 저번에 말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 그리고 정리? 그런 식으로 가볼까 생각해요. 사실, 한마디로 정리하는 건 굉장히 쉬워요. 진화론이라는 게. 정말 단순하거든요. 거시적 필연, 미시적 우연. 이거면 사실 설명이 거의 한 태반 끝난 겁니다. 뭔 소리냐. 거시적이라는 건 결국은 확률의 세계라는 거예요. 확률의 세계라는 게 재미있는 게 하나의 개체로 봤을 때는 정말 말 그대로 운일 뿐이에요. 예를 들어 70%의 확률로 어떤 게 일어난다라고 하면 인간들은 70%, 80% 정도면은 승률 괜찮네 하고 걸죠. 근데 이게 70%, 80%가 아니라 99.9%라고 해도 잘 생각해보면은 1000명 중에 1명은 예외로 실패할 수 있다는 얘기가 돼요. 99.9%의 확률로 성공합니다 라는 것조차도 이 1000명 중 1명이라는 숫자가 별거 아닐 것 같지만, 만약에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수술을 해요. 수술방에 들어가요. 수면을 하는데 마취 수면을 해서 사람이 못 깨어날 확률이 사람이 성공할 확률이 99.99%다. 99도 아니고 99.9도 아니고 99.99%. 99%면 100명 중에 1명, 99.9%면은 1000명 중에 1명, 99.99%면 10,000명 중에 1명이라는 거예요. 10,000명 중에 1명이 그러니까 단순히 성공 실패라는 게 돈을 잃는다든지 하는 수준이면 우리는 99.9%의 확률로 승리한다라고 하면 무조건 걸 거지만, 사람의 목숨이 된다면 수술방에서 다시 일어나지 못할 확률이 0.01%가 존재합니다. 물론 이런 경우에는 목숨 걸기가 힘든데,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말고는 방법이 없을 때는 당연히 그 수술을 선택을 하죠. 당연한 건데, 이게 참 웃긴 거예요. 분명히 산술상으로, 그러니까 확률이라는 게 웃긴 게, 일어나기 전에는 확실히 퍼센트로 나타나는데 일어난 후에는 두 가지의 결과밖에 없는 거라는 말이죠. 그래서 진화론에서 말하는 거는 항상 이거예요. 진화론의 핵심은 필요 최전의 요건을 가진 애들이 생존할 확률이 높고, 그 애들이 개체가 많을수록 그쪽으로 형성이 되고, 그쪽의 특성이 강화가 되고 더 많이 나타나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분화가 일어난다라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어떤 개체는 번식력이 뛰어난 개체가 있을 수 있고, 어떤 개체는 생존력이 뛰어난 바퀴벌레가 그런 케이스죠. 3억 년 동안 별로 진화를 안 했어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번식력과 생존력만으로 이 세상을 버텨온 거예요. 3억 년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인간 같은 경우에는 그럼 뭐냐, 인간은 지성을 발전시켰죠. 지능을 발전시켰고, 그리고 언어 구사 같은 능력이 있고, 거기에 유일하게 이족 보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체에서 손을 활용해서 다양한 물건을 만들어낼 수가 있죠. 도구를 쓰고 지능이 발전돼 있고, 언어 체계가 존재하며 서로 다른 개체들 간의 협력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자 같은 경우에는 그 순간 폭발적인 근력과 이빨과 그런 전투력과 이런 걸로 살아나고 있는 거고, 초식 동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덩치를 키워서 생존을 한다든지, 아니면 속도를 키워서 생존한다든지, 그런 다양한 방식의 생존 방식이 있는데, 그게 진화론에서 말하는 거는, 그게 의도적으로 이쪽으로 발전시키자 해서 발달한 게 아니라 랜덤으로 돌렸는데, 그 중에서 이런 애들이 다양하게 살아남았고, 그 살아남은 방향으로 점점점 특성화가 되면서 분화가 일어난다라는 개념이에요.
근데 즉 다시 말하면은 이게 바로 거시적인 관점이에요.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결국은 어떤 특성이 있다든 종합 성능표 같은 걸 딱 뵀을 때 얘는 속도는 느려. 근데 방어력이 괜찮아. 그런데 공격력은 또 없어. 하지만 식물이 많이 있으니까 식물만 뜯어먹고 살면 되니까 괜찮아. 이런 약간 게임 스탯 같은 걸로 해가지고 게임에서도 그런 성향이 있죠. 어떤 공략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캐릭터 성장하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게 사람들이 각자 자기만의 이제 성장 방식으로 처음엔 하다가 나중엔 고착화가 일어나죠. 상성이 있고 물리고 예를 들어 뭐 PK를 한다고 하면은 캐릭터 간의 상성이 있고 물리고 물리는 관계가 있고 그런 게 자연적으로 그러니까 물론 게임 같은 경우는 개발자가 유도하는 방향은 있지만 그 유도하는 방향에서 벗어난 것까지 플레이어는 모든 시도를 해봐요. 그 중에서 살아남는 것들이 최종적으로 공략 같은 식으로 정리가 되는 거죠. 스타트는 랜덤이고 거기에서 그 이후에 조사를 해보면 확률이 나오고 그 확률에 따라서 대다수가 움직여지는 거는 당연한 이치인데 이 부분에서 이제 정치권이 됐든지 간에 아니면 특히 종교 쪽에서 그런 걸로 태클 많이 하잖아요. 동성애의 존재에 대해서 동성애는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고 뭐 남녀가 하는 게 뭐 달라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게 굉장히 미묘한 거예요. 웃긴 거고 왜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은 여자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여자들 10명이 있어요. 그 10명 여자 아이들 10명 있다고 쳐요. 그 아이들 중에 뭐 바비 인형이니 공주님 인형이니 하는 걸 좋아하는 여자애들이 나올 확률은 대충 70에서 80%라고 잡죠. 그냥 그 정도 나올 거예요. 뭐 더 가면 뭐 한 10중 9이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 중 한 명이 총이나 막 군인 장난감이나 아니면은 뭐 로봇을 좋아하는 여자애가 있어요. 이상한 거 아니에요. 10명 중에 분포를 봤을 때 소수긴 하겠지만 그런 애들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굉장히 정상적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전체로 봤을 때 확률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많이 분포한다는 거지 반드시 분포하게 만들어야 되는 건 아니죠. 여자가 남자를 좋아하는 게 그러니까 진화론을 오용하는 사람들 중에 여자가 남자를 좋아하고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게 자연의 법칙이다 이러는 부분들도 계시는데 아니에요. 진화론에서는 오히려 그게 말이 안 된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진화론의 기본 대전제는 랜덤이거든요. 랜덤이니까 안 그런 개체가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개체가 남자야 남잔데 남자를 좋아해 이런 개체가 나온다는 게 진화론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개체 단위로 봤을 때는 그냥 랜덤일 뿐이니까. 이 랜덤의 함정이에요. 그러니까 99.9%가 100%는 아니라고요. 하물며 99.9도 그런데 70%? 80%? 이게 7, 80%가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 수치긴 한데 정말 절대적인 수치라고 하기엔 애매해요. 왜냐면 반대로 30%면 10명 중 3명이야. 대충 3명 찍으면 3명 중 1명은 다 다른 사람이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분포에서는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분포로 따졌을 때 남자는 이런 성향이 많이 나오고 여자는 저런 성향이 많이 나온다 이렇게는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분포로 따졌을 때 동성애자는 소수일 수밖에 없다. 동성애자가 다수가 되는 환경은 나오기 힘들다. 이런 것까지도 오케이예요. 그런데 동성애자는 자연적이지 않은 비자연적인 존재.
존재해서는 안 되는 이상한 존재. 그리고 여자가 뭐 경찰을 한다든지 뭐 소방관을 한다든지 하면 안 된다. 옛날에 그런 거 있었죠. 여자가 무슨 공사판에 와 있냐 이런 경우. 그 탄광에서 일하시는 여성분이 미국에서 그런 공격을 당하는 케이스도 있었는데, 여자의 대다수가 그런 직업에 안 맞는다라는 건 맞는 말인데, 안 그런 여자도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남자도 반대로 남자가 간호사를 한다든지 뭐 남자가 뭐 선생님을 한다든지 이런 케이스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비정상인 게 아니라. 그런 정상적인 상황인 것을 진화론에 빗대서 여성이 뭐 이런 걸 해야 된다라는, 반드시 여성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걸 틀을 만드는 것, 그런 틀을 만드는 것도 잘못된 거고, 반대로 여자가 이런 일을 못하니까 무시를 당하는 거니까 여자를 50% 정도는 반드시 뽑게 만들어야 된다? 이것도 웃긴 얘기죠. 사실 진화론적으로 따지면은요, 우리가 그 어떤 유도를 할 필요가 없어요. 진화론에서는 인간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고 어떤 성별을 가지고 있고 어떤 그 성적 지향 이런 걸 가지고 있는 데에서 아무런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진화론은 그저 연구일 뿐이라서 뭐 그런 거예요. 뭐 게이가 있어. 게이가 있는데 내가 연구한 바로는 게이는 나올 수는 있는데, 게이가 그래도 그게 다수가 될 수도 없고, 이렇게 이 정도의 자연 상태에서 이 정도 비율이 된다는 건 말이 안 되는데 어떻게 게이제가 이렇게 많이 존재할 수 있지? 그러니까 그런 의문을 가지고서 접근을 하고 연구를 하고, 그래서 게이가 이런 이유로 존재할 수 있었구나라는 연구를 할 수는 있는데, 진화론적으로 봤을 때 게이나 레즈비언은 인간이 생식을 하고 자손을 번식시키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데도 어떻게 생길 수가 있는가? 생기면 안 되는 존재인데, 그런 가치 판단은 진화론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진화론에서는 불가능이라고 하지 않아요. 단지 그런 건 있을 수 있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소수가 되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많지? 이건 될 수 있어요. 뭐냐면 이게 게임 이론이랑 섞어가지고 그 통계식으로 해서 어떤 구조를 만들고 가상의 공간과 구조를 만든 다음에 거기서 랜덤 시뮬레이션을 그냥 돌려보는 거예요. 그렇게 할 경우 게이가 발생될 확률을 남녀 뭐 XY 염색체에 그냥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냥 생 올랜덤으로 했을 때 개체수가 불어나면서 그 개체수가 어떻게 유지되는지라는 모델을 짜면 당연히 개인은 후손을 남기지 못하니까 그 숫자가 많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게이가 나올 수 있는 그 다른 요인, 그런 게 분명 존재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타당하고, 그 요인을 밝히려고 노력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게이가 나오면 안 된다는 거는 이론적으로 게이가 나올 수가 없는데 라는 의미지, 게이가 나오는 게 도덕적으로 말이 안 된다라든지,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든지, 아니면은 게이는 나오면 안 되는데 왜 나온 거야 같은 그런 비난의 그 여론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부분이라는 거죠. 실제로 게이보다도 더 특이하다? 더 괴상하다? 괴상한 것도 아니야. 게이보다도 일반적으로 생각하기 쉽지 않은 거. 그 자웅동체처럼 여성의 생식기와 남성의 생식기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사람도 은근히 많이 나오거든요. 생각보다 비율이 많아요. 1000명 중 1명 정도 꼴로 나와요. 근데 모르는 이유는 어렸을 때 수술을 해서 그래요. 1000명 중 1명이면은 초등학교 1500명이라고 치고 그 중에서 한두 명 정도는 무조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내 학년은 아니더라도 다른 학년에 한 명 정도는 내가 봤어야 되는데 왜 못 봤을까?
일부러 숨기려고 한 것 이전에 어렸을 때 부모님 선에서 아예 수술을 시켜버리는 케이스가 대다수라고 하던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웃긴 거예요. 진화론은 처음부터 랜덤 값이기 때문에 거시적으로 보면은 필연이지만 미시적으로 보면은 우연일 뿐이에요. 그런 식으로 나오는 형질들이 거시적으로는 필연적으로 나오는데 미시적으로는 정말 그냥 랜덤 운일 뿐, 생짜 운일 뿐이에요. 70%의 확률이라고 봤자 재수 없으면 30%가 터질 수 있는 거고, 99.9%의 확률로 성공한다고 해도 재수 없으면 그 0.0 몇 퍼센트 때문에 실패할 수도 있는 거고, 뚜껑 열어봐야 아는 거죠. 그런데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도덕적인 거나 아니면 정치적인 거나 아니면 사회적인 룰을 걔를 끌어다가서 설명하거나 이용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삽질이고 웃기지도 않은 일이다. 이거는 페미분들이, 저는 오히려 페미분들도 어떤 의미에선 진화론을 굉장히 나병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여자가 안 되니까 여성의 그 비율을 50%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도 사실은 자기 스스로 선을 긋고 있는 거고, 반대로 남성분들이 말하는 그 우파분들이 말씀하시는 여자는 이래서 안 돼라는 말, 이게 서로 반대편에 있는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는 말이 굉장히 비슷해요. 여자는 안 되니까 지원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랑, 여자는 안 된다고 해도 그냥 자연스럽게 놔두면 그만,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건데, 정확히 이 부분에 대해서 말하려면은 정확히는 남녀 상관없이 그냥 능력대로 가면 됩니다가 정답이죠. 남녀 상관없이 능력대로 가면 된다가 정답이고, 그 안에 다만 능력으로 차등을 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 반면, 능력이랑 상관없이 인간으로서 받아야 되는 기본권에 대해서는 차별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지금 정치권에서 그 운동하고 계시는 여성분들은 좀 이상하게 받아들여가지고, 여자가 관리자가 되고 뭐 고위 공직자가 되고 이런 게 있어야지 여성의 인권이 살아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일단 진화론에서 살짝 벗어난 얘기지만 사실은 전혀 상관없는 얘기다. 전혀 그쪽으로 연결이 될 필요도 없는 얘기고, 그런 방식으로 생각을 할 필요도 없고, 애시당초 고위 공직자나 아니면 뭐 어디 그 기업 CEO나 이런 게 된다고 해서 인권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것도 웃긴 것 같아요. 그거는 인권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라 그냥 힘의 논리에서 여자들도 이제부터 강자가 된다, 이런 개념에 가깝죠. 우리가 가야 되는 그 민주사회의 방향은 누군가가 강자가 되는 게 아니라, 강자가 약자를 함부로 짓밟지 못하고 약자에 대해서 함부로 비난하거나 모욕을 할 수 없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초점을 둬야 되는 거죠. 내가 약자의 입장이니까 강자가 되면은 더 이상 약자로서 욕을 먹거나 약자로서 누군가한테 당할 필요가 없어질 거야 라는 발상은 실상 구조적인 부분에서는 아무것도 바꾸지 못한 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진짜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 내용은 이 힘의 논리로 돌아가는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은 기준을 만들 수 있는가, 이거 같아요. 그리고 그런 쪽에 그런 정치적인 거나 사회적인 거를 말할 때 순수한 학문의 영역을 끌어들이면 안 된다. 차라리 윤리학 같은 거는 끌어들일 수도 있다고 보지만, 진화론 같은 순수 생명과학, 생물학 이런 파트에서 끌어당겨 오는 거는 우생학의 영역과 크게 다름지 않고
지금 한 100, 200년 전, 300년 전, 200년 전이라고 하겠네. 200년 전에 이미 다 이제 삽질로 밝혀진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는 정치 쪽 얘기하면서 진화론을 언급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약간 진화론을 격가지로 자기가 원하는 부분만 들어가지고 저렇게 쉽게 말씀들을 하시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좌우를 가리지 않아요. 왜냐면은 통계를 개인에 맞추려고 하는 경향성이 보이니까. 통계는 통계고 개인은 개인이죠. 통계적으로 여자들이 이렇더라 라는 말은 개인에게는 통용되지 않습니다. 그 여자가 70%에 속하는 여자일지 30%에 속하는 여자일지 여자가 99%에 속하는 여자일지 1%에 속하는 여자일지 모릅니다. 자, 1%라는 게 중요하긴 해요. 근데 잘 생각해보세요. 1%, 99%면은 99%가 그러니까 거의 절대적으로 더 많은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 건 맞는데 대한민국의 인구수가 5천만 중에 절반 까고 여자가 2,500만이라고 쳐요. 여자가 2,500만 중에 여러분이 그래 뭐 연애 대상이나 아니면 뭐 직장이나 이런 데 해서 한 20대에서부터 한 50대까지라고 잡죠. 그분들 그냥 또 반 가서 1,200만 명이라고 쳐요. 1,250만 명, 1,200만 명이 아니라 1,250만 명 중에 1%면 몇 명일까요? 128만, 한 1,200만 명이니까 120만, 12만 5천 명 나오나? 12만 명. 물론 우리가 만나는 거는 당연히 랜덤으로 만나니까 확신할 수 없는 건 맞는데, 잘 생각해보면 1%만 해도 그 정도 숫자가 나온다는 얘기는 한 30% 정도 잡으면 당연히 더 어마어마한 숫자가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을 평가할 때는 개인에 대해서 평가를 내리고 그리고 예를 들어 뭐 누가 선거에 나왔다던가 할 때 여자는 안 돼, 이런 거는 우리가 좀 지양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양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어떤 사람에 대한 면접을 볼 때 여자는 안 돼 혹은 남자는 안 돼,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것도 전부 다 우리가 지양을 해야 돼요. 그래서 회사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사실 저는 그게 굉장히 웃긴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 여자만 해야 되는 일이라면 모를까. 여자 그 면접 구직할 때 여자라고 써져 있는데, 여자를 뭐 희망한다 혹은 남자를 희망한다 그렇게 써져 있는데, 뭐 극단적으로 말하면은 남자 중에도 여자보다 힘약한 남자 있고 여자 중에도 남자보다 힘센 여자는 있거든요. 그 비율이 서로 하위권하고 상위권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겹쳐서 보면은 한 요런 그림이 나올 건데, 실제로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이런 식으로 모델이 남성분이 여기 있고 여성분이 여기 있을 정도로 차이가 난다고 볼까? 한 이 정도로 엮이는 부분이 있는 게 현실일 거란 말이에요, 실제 모델에서는. 그런데 그렇게 성별로 사람을 이렇게 가르고 본다, 굉장히 합리적이진 않죠.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서 이런 전체적인 모습을 보면은 굉장히 무지한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좀 많이 속이긴 하는데, 일단 진화론은 어떤 개인에 대한 평가에 대한, 개인을 평가할 때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여자가 이러네 남자가 이러네 라는 식으로 사람을 평가한다는 게 되게 웃긴 일이라는 게,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굉장히 웃기는 일이라는 거예요. 종족을 따지는 학문을 가지고 개인을 따지고 앉아 있으니까
차라리 심리학 쪽에 그런 거는 물어보는 게 더 맞고. 그래서 진화론을 함부로 정치적인 거에 들고 오지 마라. 그리고 또 하나는 설령 그걸 가져온다고 해도 가져올 거면 좀 제대로 알고 가져와야 될 것 같다. 좀 더 공부가 필요하다. 이 정도? 그리고 뭐 취업 시장이 됐든지 간에 정치권이 됐든지 간에 어떻게 됐든지 간에 결국은 개인은 그냥 개인으로 평가를 해라. 어떤 무리를 지으려고 하지 마라. 얘는 여자의 뭐니까 이런 인간일 거야.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바라봐야 좀 더 효율적이 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 좀 더 효율적이고 좀 더 온당한, 좀 더 이걸 뭐라고 해야 될까? 좀 더 적절한 그런 평가를, 좀 더 공정한 그런 평가를 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게 곧 효율성하고도 이어진다.